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페이지는 민간의탁 현황 예산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3년, 2월 사업, 이것은 자료를 잘 보아서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쇄 불가 작목으로 직경 3cm 이상 영농 부산물 즉 볏짚이 되겠죠. 대추나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파쇄 불가 부산물이 농가에 미치는 처리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농가의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산불 예방이나 미세먼지나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서 영농 부산물 현장 그 파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월에서 4월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3인 1조에 해서 1일 2개조가 운영을 해서 그 산림 연접지에 있는 그런 취약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역으로 해서 파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파쇄 대상 작목은 과수, 사과, 배, 블루베리 정도이고요. 들깨, 콩대, 고추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38.9헥타르를 추진을 했고 지금 2025년도 상반기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48.91헥타르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만 해도 120%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농가에서는 가을이나 아니면 봄이 되면은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은 이 과정에서 이게 오가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소각을 하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소각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만약에 소각을 하게 되면 관할 119 센터에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소각하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봅니다. 그러나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 기계는 몇 대나 갖춰져 있어요? 저희가 소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 파쇄기를 네, 파쇄기 맞습니다. 예, 파쇄기 저희가 이제는 3인 1조로 해서 2개 조가 다니고 있어서 2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다가 5대 저기 본소에도 있고요. 그리고 본소에 5대, 그리고 서부에 2대, 그리고 동부에 2대 이렇게 해서 9대가 임대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파쇄기는 그때 계절 따라서 자주 이렇게 임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지금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은 충남형 스마트팜 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마을 전체 주민의 반대의 의견서 접수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갈등 조정 노력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2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대술지구가 진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는 지금 5번에 걸쳐서 장소를 정했다가 또 마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장소를 옮기는 게 벌써 5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술 마전리에다가 이제 주민들이 토지를 가진 분들은 판매를 하겠다고 90% 이상 계약을 했는데 그 토지를 갖지 않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대술에서 마을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토지 주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까지 모두 다 이게 하겠다고 이렇게 찬성을 할 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지역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삽교 스마트팜에 관해서 삭교 단지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삽교 단지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이제 사업비가 아무래도 이게 2023년도 10월에 이제는 사업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때 계산한 단가보다 지금 이제 많이 올라서 지금 2025년 2월에 도에서 지침이 1헥타르당 42억에서 47헥타르로 올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업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거는 온실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인 이런 거는 모두가 완료된 상태이라서 설계 용역만 끝나면 온실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죠, 거기에? 예? 보상. 포장이요? 땅. 아, 보상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나고 지금 거기 그냥 거기로 다 메꿔놓은 것 같던데. 지금 이제 저기 흙을 받아서 조금씩 이제 메꾸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지금 추진하려고 이제 좋은 땅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스마트팜 거기에 스마트팜이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으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물하고 네. 스마트팜이니까요. 예,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것이 예.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불도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불.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예, 해서 저희가 생각을 그거를 하고 계시는지. 고려해서 예, 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이제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해당 부지 향후 활용 계획과 더불어 대책, 스마트팜 부지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쭤봤더니 잘 설계대로 진행이 된다고 예.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스마트팜이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고요. 또한 소장님께서도 또 부소장님과 관계 주무관님들도 함께 많은 고민과 그리고 그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의원입니다. 네. 방금 우리 임종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에 대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양 쪽에는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는 뭐 큰 문제 없나요? 예,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술 쪽에는 지금 부지 선정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지금 못 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 민원이 언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이제 거의 대술에서 아직은 대술 지역에서 스마트팜 조성하는 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마전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토지 보상자, 토지주나 아니면 그 인근에 물 부족 때문에 이제 반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이 이제 찬성을 하는 지역이 나타나면 그때 추진을 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술 쪽에는 그 추진 의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예, 그 전부터 계속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추진위원들이 지금 본인 의원이 알기로는 뭐 거의 사업을 포기한 상태인데 언제 마지막 회의가 언제 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회의가 2025년 1, 2월쯤에 그때 저기 주민 반대 의견서 갖다 냈을 때 그때로 1월 알고 초에 있습니다. 반대 예. 의견서 제출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진 의원들이 반대 의견 냈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이제 임대 사업 스마트팜 임대 사업 조성하는 사업이 2개소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대술도 이제 추진을 해야 맞는데 아직은 지금 삭교지구나 신양지구도 지금 조성 중이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2군데에 좀 추진하는데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좀 이제 장소를 알아오면 그때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도 확보가 돼 있죠? 예, 확보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 확보됐는데 올해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6월인데 예. 뭐 협의도 부지 선정도 자체도 않고 협의도 않고 있는데 이걸 무작정 기다릴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사업 기간이 이제 2026년도로 돼 있어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그때 여기 사업이 뭐 딴 면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광시나 응봉이나 뭐 대응이나 할 수 있으면 딴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검토를 해보셨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주민들한테 이제 뭐 어디 봉산이나 뭐 어디 다른 지역으로 좀 유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대술 같은 데는 지금 그 협의해서 안 된다고 지금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대안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광시라든가 지금 타 면에 이게 소유가 있으면 검토해서 거기를 추진을 하셔야지. 올 예산 편성돼 있는데 지금 그냥 또 사장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부지만 먼저 되면 아무 뭐 삭교도 또 해도 되고 신양도 또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면 삽교 같은 지역에다요? 예. 같은 지역에다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좀 나눠져 있는 게 시범적 효과도 있고 또
저기 그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제 나눠져 있는 게 혜택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최대한 이제 다른 지역에서 혹시 원하는 데 있으면 알아는 보겠는데요. 지금 신양하고 삽교 단지를 성공적으로 좀 하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사업연도가 내년까지잖아요. 예예. 그럼 이거 지금 지금부터 해도 토지 매입에서 감정에서 보상해주면 올 안에 이게 토지도 매입 못하거든요. 그럼 사업이 또 연장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야 되고 여기 12개 읍면 중에 또 할 수 있는 면이나 뭐 검토해 보셔야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보조금 보충질인데요. 아니 보충 아니요? 네. 보충 아니요? 아니 원 스마트팜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또 저기 질의 생략해. 예. 자, 그럼 계속해서 홍원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조건부 승인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료 6쪽 수의계약 현황은 제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는데요.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어서 제출하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체 선정 시 가급적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수의계약 시에는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그 수의계약 보면은 네, 지금 뭐 30조 이렇게 명시가 됐거든요. 예예. 그 내용 아시나요? 예,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근거가 지방계약법 제 25조에 이제는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이 이제 여러 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30조는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어서 몇 가지 나와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이거를 잘못 넣었습니다. 25조가 맞는데 30조로 잘못 기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그 넣고요. 지금 그 한 건이 보니까 또 25조로 또 표기한 게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게 좀 업무를 네, 좀 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령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과 관련된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그 전차년도 자료를 좀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잘 좀 더 챙겨 봐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행정 일반 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과 관련돼 가지고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 네. 먼저 왜 이 저희가 재산 관리하는데 그 취득 금액하고 회계 기준가액이 다를까요? 재산 가격하고. 소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저희가 이제 그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센터에서. 예예. 그러면은 토지하고 건물과 관련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재하는 것이 네. 취득가액이에요? 아니면은 뭐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져요? 아니면 자산평가를 별도로 받으셔요? 여기에 기입을 할 때는 취득가액으로 하는 그러면 걸로 저에게 알고 별첨 자료를 제출해 주신 자료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네, 예, 자료를 예, 보기는 봤습니다. 여기 자료를 갖고 있기는 한데요. 예, 뭐가- 이게 저는 이제 오늘도 밥값을 잘했다 판단하는 게
취득가액이 저희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67억 3,266만 1,49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합산을 하면.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재산 가격에는 13억 5,880만 6,38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예,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왜 취득가액 기준으로 모든 걸 장부상에 기입을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거 굳이 따지면은 한 67억에서 13억 빼면 꽤 큰 돈 차이가 나니까요. 예, 그런 거하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토지는 이제 그런데 그 등기 관련돼서 토지 현황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폰 조성단지 시장단지라고 해서 네. 그 토지 매입을 한 거로 되어 있으셔요. 예, 예. 근데 이거 등기를 안 내셨더라고요. 등기를 안 내신 사유가 있으신가 해가지고. 그거까지. 아, 언제? 등기 낸 거로. 근데 여기는 이제 등기 기입이 안 여부에 기입이 안 된 거죠. 네. 그 등기를 내면 당연히 등기부 등본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서 등기와 관련된 등기부 등 번호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잘 좀 살펴봐 주시죠. 챙겨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건물과 관련돼서 네. 그 예산 황토사가 홍보 전시장 그거 이제 센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건물에 포함된 거 아니냐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예, 근데 이제 이게 건물로 잡혀 있으면은 이때 당시 한 700여만 원 들여가지고 그 디스플레이 한 거로 아시는데 이게 재산으로 별도로 잡혀 있어서 굳이 이런 거는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고 그리고 농산물 공동 가공센터 농업인 가공 교육장 같은 경우에 네. 이것도 재산 가격이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고 이게 한 그 교육장 안에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거죠. 예, 교육장이 가공센터 안에 예, 그러면 이게 있긴 굳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할하지 말고 통합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네. 좀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건물하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등기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작물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쭉 적어주셨는데 예. 이것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과테마공원 주변 철평석공사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넙대에 대한 돌도 이렇게 공사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별도의 공작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부동산의 주요 종속되어 있는 종물로 봐야 될 것인지 좀 정리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도 예, 좀 버릴 건 좀 버리자 이번에는 좀 꼭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뭐 제가 어떤 특정한 시기를 지정해 드리는 것보다 뭐 이렇게 정리를 언제 정도까지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산액 증감 사유 현황하고 그 생산물소 공개 여부는 그 첨부해 주신 자료로 좀 가름하려고 하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예산액 증감 사업 현황에 있어 가지고는 좀 사업의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게 좀 원활히 잡혀서 지속성을 갖는 것이 어떤가 하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부서 질의는 그 사실은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드린 배경이 그 봄철에 저온 현상 때문에 좀 과수동가에서 어려움이 겪고 있으셔가지고 그럼 과연 이게 우리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 얼마만큼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료 잘 주셨는데 네. 거기에 뭐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뭐 열풍 방사팬 뭐 임대용기계 지원해서 뭐 이상규는 저온 피해 예방하고 하고 있다 해가지고 요거를 좀 한번 꼭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 예. 예, 18년도부터 계속 반복되는 건데 과연 우리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 조직의 문제로 인지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타 과에 비해서는 적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업 추진한 그 과나 그 팀장님들 그리고 좀 직원분들 한번 격려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저기
비공개 문서 관련돼서 하나 좀 언급드리고 싶었는데 좀 지나가 다시 한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거는 아니고요. 그 25년도 3월달 문서 공개 리스트 현황을 제가 열람을 했어요. 과정 자료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보화 교육장 에어컨 바람막이 설치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비공개예요. 굳이 이런 게 비공개로 문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비공개 관련된 거를 만드시나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거는 같은 과 건데요. 2월달에 농업지원팀 서부에서 고무직분이 관내 출장한 여비 지급하신 거는 또 공개로 해놓으셨어요. 기술지원과 업무인데 근데 반면에 또 같은 2월달에 농업지원팀 동부 고무직 관내 여비는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비공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조직 안에서도 공개와 비공개 문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저희가. 근데 이거 저희 감사 자료에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무과 직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공개 비공개 문서 현황의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과는 이렇게 청 개념으로 나가 있지가 않다 보니까 같은 과 안에서 비교해 모였는데 이제 이거를 기술센터가 특별히 이상했다가 아니라 비교하기가 좋은 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과 안에서도 근데도 동부 따로 있고 서부 따로 있고 하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좀 공개 비공개 문서에 대한 좀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같은 사안인데도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현황 보고 같은 것도 왜 이게 비공개인지 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명단이 있어. 근데 이제 명단이 있어서 근데 예, 이제 예. 저는 그런 거죠. 여기 공개 문서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봤더니 기간제 근로자분 연가 신청서가 공개 문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더니 그분 이름만 이렇게 AC00 이렇게 해서 그것만 익명으로 기재하면 예. 굳이 비공개 문서 설정하고 이런 거 불필요한 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기획실부터 시작한 전 부서에서 한번 요거는 생산 문서에 대한 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좀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센터가 특별히 잘못했다 이건 아니고 예시로 삼기 좋아서 한 거니까 부건수님 계시니까 부건수님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부서 질의 중에서 이제 공공급식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과 관련된 건데요. 예. 이건 제가 자료 이렇게 쭉 주셨는데 저희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네. 납품하고 그 수요처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네. 월별 사용에 대한 합산표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에서 이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구분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있나요? 예. 팀장님 있어요 이거? 정리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아니 팀장님 답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 저희가 작부 체계 형성하고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농산물 중에서 가장 많이 학교급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이 뭔가 50가지 장목을 뽑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키로수가 제일 많이 나가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농가들한테 알려주고 이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연중 이제 1년에 만약에 양파가 1000kg 나가니까 이 1000kg에 맞게 이제는 몇 명이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납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회의 때마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나요? 작부 체계를?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하직 감자가 있고 네. 가을 감자가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직 감자 해가지고 계속 못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흔히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감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작부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작부 체계가 딱 이제 하지 감자를 몇 킬로에서 몇 월에 얼마씩 이렇게 납품을 해달라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몇 월에 몇 킬로씩 필요하고 이제 하지 감자나 또 겨울 감자나 이런 거를 생산을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해
주면은 이제는 농산물을 저희가 예산산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 예. 그 농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그 기술센터로 넘어갔는데 그것에 있어가지고 답변 자료를 이렇게 쭉 잘 상세히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자료보다 네. 앞으로는 지금 질의드린 그런 내용이 정리돼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군에서 있는 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 영역에 포함돼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양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작부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한다. 그래서 뭐 하직 감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봉산에 있는 장목반에서 하고 그리고 그 뭐 겨울 감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 감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이제 이 공공급식 센터가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요새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이 어떤 거고 그거를 우리 예산군에 있는 농가들이 어떻게 그거를 충남산이나 국내산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예산에서 소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 이제 이런 학교 급식에 납품할 소량 다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학교 급식에 저희 예산산 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보긴 하는데요. 네. 저는 이게 답답한 게 2018년도부터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거의 8년이라는 지나는 시간 동안 소장님처럼 답변 주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거 데이터를 만들어내자 했었을 때 저희가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몰라요라는 답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뭐 데이터에 옳고 그러면 제가 이제 더 봐야겠죠. 얼마나 꼼꼼하냐는. 근데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된다. 이런 답변이 좋아지고 있는 건데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너무. 예, 그게 좀 답답합니다. 예.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작부책을 어떻게 구성할 건에 있어서 과거에는 아니 뭐 예산에서 뭐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가락동에서 사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스갈이라는 뭐 그런 안 좋은 경험도 있었었고 언론에서 다뤄지기도 했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규모라도 작부책을 구축을 해 나가고자라는 답변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일찍 나오지 못했을까 저희가 그동안. 예. 그래서 진짜 답변 주신 것처럼 좀 가급적이면은 전량을 관내에서 소비를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정 농가가 아니라 그 귀농귀촌한 분들 이렇게 조그맣게 갖고 있는 그거라도 해서 완주 같은 모델이 저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완주가 안동이랑 협약을 맺었어요. 완주에는 생선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동은 그 예천하고 경계에 보면은 농수산물 위탁 판매장이라는 게 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합동을 해서 수도권에다가 이제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외부적인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 농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농가의 실질적인 이 사업의 만족도가 느껴질 수 있도록 추진이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시간 체계가 어떻게 돼요? 근무 시간이 예. 저희가 이제 검수를 해야 되고 물건을 새벽에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인가 5시인가요? 5시. 예, 새벽 5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이제 8시간을 맞추는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혹가다 보시면은 왜 거기는 일찍 집에 가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또 그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현재 그 배송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배송업. 예.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나요? 그 공고 떠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저희 이제 그 납품업체에 선정할 때 배송업체도 같이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참여하는 배송은 없어요? 저희가 가공 관련돼서 네. 전통 장류 네. 하시는 분들은 배송도 같이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더 확산돼서 이게 정말 지역의 로컬 푸드 형태, 공공급식용으로 좀 됐으면 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의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홍원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58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최근 3년 동안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실적 자료를 보면요. 네. 2022년부터 24년까지 순세기 인연금이 각각 9억 1,700만 원, 11억 3,900만 원, 9억 3,200만 원입니다. 근데 결산 자료를 살펴보니까 동일 기간 일반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이 22년도에 28억 835만 원, 23년도에 19억 3,756만 원, 24년도에는 22억 6,659만 원입니다. 매년 10억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하는데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과다하게 받는다고 본의원은 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일반 회계는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건인데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남겨가면서까지 전입금을 과다하게 받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소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022년부터 순세계 잉여금이 이제 9억 1,700만 원 해서 이렇게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정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2022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누적으로 9억 3,200이 202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전출금을 이제 일반 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감액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쓸 곳이 많거든요. 그 피킹장 뭐 습도 조절 제습기라든가 뭐 관차 랩핑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쓸 비용을 그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예산 편성 시 적정하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임종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페이지 수 네. 58페이지인데 예, 제일 상단에 보면 가루살 직파 재배 있죠? 58페이지요? 네, 자료 58페이지네요. 벼 직파 말씀하시는 건가요? 56페이지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그래. 네. 56페이지 제일 위에 50 6페이지. 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56페이지? 예, 예. 제일 우익한 가루살이요? 네. 예. 엊그저께 문자 받은 것 같은데 이 삽계에서 그 어떤 기술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뭐 그 답사를 하는지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가루살 재배 지금 많이 하진 않죠. 가루살이요? 170 헥타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 가루살을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은 이 가을에 가서 수매를 하잖아요. 네네. 수매를 하는데 수매 그 등급을 잘 안 주나 봐요. 가루살이라서 잘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 지금 일반 쌀도 등급이 잘 안 나왔는데 그게 2023년도 9월 달에 이제 3일 연속 비가 내리는 바람에 이 가루쌀 같은 경우는 서 있는 상태에서 3일 이상 비가 오면은 수발화가 돼서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급이 그래서 이제 안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온이나 날씨 영향이지 안 주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일반 네. 일반 벼보다
네. 가루쌀을 이거를 재배를 하라고 예. 강조를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이제 일반 벼를 안 심고 가루쌀을 심는다 말이죠.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일반 일반 벼와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등급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막 안 좋은 그러한 말다툼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농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앞으로 향후에 이것도 등급을 잘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홍원편 그 수의계약건에서 네. 지금 보면은 12페이지 그 물품에 있어서 그 네 번째 인천 서구에 계약한 게 있어요. 예? 인천 서구 12페이지. 12페이지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이건 구조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요 아까 보면 예. 25조 또 특허 뭐 이거 있는데 네. 하여튼 요 부분은 좀 한번 예. 아까 얘기했듯이 잘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한 공통사항 3건 있습니다. 네. 페이지 수 24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취득한 중유재산 현황은 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5페이지 맞나?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에서는 지금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이 신양이죠. 35페이지. 26페이지요? 26조? 26페이지인가? 26조. 공유재산 취득 행정조치요? 예. 네. 예. 여긴 또 35페이지로 했나? 26페이지. 예. 예, 예. 그게 신양 거죠, 신양. 저기 청년 맞춤 두 번째 거요? 네, 두 번째. 예,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등기부 보니까 23년 12월 29일 날 공공용지 취득을 하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 등기를 내셨죠. 아까 네, 들었습니다. 예. 아까 강성구 의원님 얘기했는데 예. 등기가 뭐 안 난 거로 네. 표기됐다는데 네. 제가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예. 거기에 12월 29일 날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네. 거기 지금 대술 있잖아요. 네, 네. 대술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매입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네, 매입이 안 됐습니다. 아니 한 건도? 예, 예. 요 필지마다? 예, 예. 아. 지금 저희가 의회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회 의결을 24년 9월 6일 날 받았는데 네. 그 의에 반대 의견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담회를 8월 20일 날 했어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상우 의원님께서도 12개 읍면에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그렇게 좀 한번 살펴보라고 한 부분 참조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기 농어촌사에다가 위탁을 줬죠, 신양 거는. 예, 맞습니다. 네, 공공위탁에 대해서. 근데 공사가 언제까지죠? 저희가 내년도까지 잡고 내년도까지죠? 있습니다. 예. 변경 계약 안 하셨죠? 변경 계약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위스탁 변경 계약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잠깐만요. 예. 위스탁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2026년 10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변경 잠깐만요. 변경 날짜가 예, 2025년 5월 29일에 협약을 서로 했습니다. 아, 협약을요? 예, 여기 협약서를 갖고 원래 있습니다. 처음에는 5월 30일까지였죠. 5월 30일. 예, 일차, 20년? 일차.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위스탁 변경 계약을 할 때도 네. 그 어떤 사유나 이런 거를 해갖고 의회에 네. 아마 동의를 받게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동의 안 받으셨잖아요. 네, 요거는 저희가 네?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또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예. 왜 변경이 되고 애초에 의회에서 최초 그 승인을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2차 계약하면은 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그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그래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하고 하여튼 이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있어서는 그 변경 계약이라든가 어떤 사안이 변경이 됐을 때는 네. 의회에 꼭 동의를 받고 그 협약서도 그때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민간위탁, 공공위탁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 모임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 한번 그런 그 교육도 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갖고 우리 사업소에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의 질문은 공통 2건, 소관 1건이거든요. 공통은 27쪽과 29쪽이에요. 먼저 의원회 구성 현황, 운영 실적, 회의록 유무 그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일단 의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은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예. 위촉직들 회의 수당. 근데 이제 그 예산 집행과 그 내역 그게 이제 개입이 안 됐고 또 여성 비율이 개입이 안 됐어요. 네. 예. 그리고 회의록 보면은 다 비치를 한다고 이렇게 공표를 다 해주셨는데 여기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지난 거지만은 서면으로 했다 해서 회의록 유무에서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네. 서면 예. 회의 개최한 것도 회의록을 비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하고요. 다음 29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한 건의 번복 민원 같아요. 예, 번복. 지금 예, 지금은 완전 해결이 민원. 잘 돼 있죠. 예. 네. 그러면은 62촉에 제 소관 질문이요. 62쪽. 네. 농기계 임대 사업의 기종별 이용률, 이용 건수, 정비 이력입니다. 쭉 검토를 해보니 3년간 이용률이 1% 이하로 굉장히 저조해요. 그 농기계 기종들이 다소 이제 많이 확인이 되는데 해당 농기계들의 낮은 이용률에 대한 것을 좀 분석 좀 해보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게 1% 이 총 기계 지금 여기에 기입된 72종을 이제 이용 건수로 해서 이용률을 100%로 해서 다 나눠서 놓다 보니까 이용률이 1%가 나오고 2%가 나오고 적게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뭐 논두렁 조성기나 플라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용률이 8%, 11% 이렇게 해서 높잖아요. 그런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계를 이제 많이 비치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용률이 1%인 거는 1%여도 이용 건수가 69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기계를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용 건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한 대나 두 대 정도 이제 구입을 해놓다 보니까 이제 이용률이 적게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농업인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비치를 안 해놓으면 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들은 저희가 비치를 해놓는데 지금 여기 24년도 같은 경우 0%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매각 처리해서 이용하지 않는 기계들은 매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농기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검토를 했을 때 이용률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1% 이하 이 농기계가 좀 있길래 이런 활용도 기종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그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그를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용이 이제 낮은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새로운 이제 기종 같은 경우 있죠. 네. 그런 거 도입하고 해야 된다는 그 검토 좀 해보셨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정비 이력 있죠. 아, 정비 이력. 예. 64쪽에 정비 이력에는 건수 굉장히 많아요. 예, 많아. 근데 지금 그 농기계명하고 정비 내역만이 들어있지 예산에게 이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집행 네. 이 수리를 하고 한다면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현황 지금 답변하시기가 지금 곤란하시면 예산 현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네. 어렵고요. 네. 이게 저희가 여기서 수리되어 정비하고 있는 것들은 네. 저희가 이제 농기계 팀에서 본소나 이제 서부 동부에 네. 농기계 교관님들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교체하고 뭐 하는 것들까지 정비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전문 지도사님들이나 지도관님들이 직원들이 직접 수리 정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 수리가 그렇죠. 직원이 되죠.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거고요. 예산 집행으로도 정비를 어려운 거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다시 빼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현장 답사 갔을 때도 기계가 엄청 많고 지금 우리 농기계의 수량 또 요구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구현안이 꼭 뭐 10년이 가야 교체할 수 있다, 7년이 가야 된다 이렇지만은 새로 구입해서도 3, 4년 됐는데도 농번기에 막 일이 이제 현장에 나갔다도 잘못되면 또 수리하는 기간에 또 일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리를 하는 농기계 주로 많이 수리를 하는 거 이런 현황 좀 한번 재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런 내구현안 뒷 부분에서 수리 비용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은 차라리 그거를 교체를 하는 뒤에 비용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새 기계를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 그 김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비 이력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그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가가 쓰다가 주요 부품 같은 것들이 이제 고장 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농가들한테 그 부품대를 징수하죠. 네, 그거는 농가가 고쳐서 이제 고쳐서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하더라도 그거는 부품을 다 부품 대금으로 받아요? 고쳐서 납품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돈으로 받는 건 없고요. 아니 부품비를 부품비를 예. 부품비를 받으면은 그거는 그 세외 수입으로 세의 수입으로 입금 처리를 해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나갔을 때 이제 고장이 났을 때 농민이 이제 그거는 농민에 의한 그 수리가 이제 발생되면요, 저희가 직접 그거를 교체하면은 부품비를 업체한테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마이크를 대고 업체한테 가세요. 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그럼 직접 받지 센터에서 않고요. 현금이나 카드를 네. 직접 받는 건 아니죠? 예, 그럼 업체한테 이제 수리비 그 농민이 50% 자부담이 있으면 50%를 직접 내고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나머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혹시 현금 처리가 되면은 그 입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뭐 직접 농가들이 센터 그 수리 업체에다가 준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박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공통자료 4건을 요구했는데 3건은 해당 없다고 하셨고 자료 31페이지 보면은 그 부진 사업을 2건을 내주셨는데 이것은 전부 그 스마트팜 조성 사업 2건이네요. 신양하고 삭교에 있는 거 아까 그 우리 전자의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대술 마전이 건은 뭐 부진 사업에도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이게 뭐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거라서 네. 안 넣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진 사유를 보면은 실시 설계 용역 지연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실시 설계가 용역이 왜 지연됐죠? 이게 그 아래 사유로 지연된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온실공사 사업비를 지금 100 신양 같은 경우는 115억이잖아요, 사업비가. 근데 15억은 이제 부지 구입하는 거고 이제 100억으로 농어촌 공사하고 위스타 계약을 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토지 매입비, 부지 매입비는 군비로 이 사업비의 총 사업비 속에 들어가서 순수한 군비로 된 거죠. 115억인데 총액은 그러니까 여기 그 49페이지 보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토지 매입비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별도로 군비로 따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신양가하고 삭교가는 부지 매입비가 15억하고 35억이 들어갔는데 네. 예, 그러면 대술거는 지금 부지 매입비는 지금 이 그건 168억 중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들어갔습니다. 아, 부지 부지 매입비는- 매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 매입을 안 했는데 네, 그럼 부지 매입비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사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사업 장소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땅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지금 저기 삽교 것도 도비로 이미 서 있는 도비로 기 매입을 하고 예, 기 매입을 나중에 하고 군비가 나중에, 쓰면은 그 사업비로 그렇게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바꿨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추진현황에 보면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양권은 위탁을 했고 나머지 2건은 군에서 직접 발주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다 위수탁 계약을 해서 발주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그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또 방법이라든지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신양 그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지침에는 그 농어촌 공사랑 위스탁을 하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초 지침에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농어촌 공사랑 위스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술이나 삭교는 그런 그 그거는 지침에 없었.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군에서 직접 발주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스마트팜 이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데요. 예. 여기 그 청년농의 이제 범위를 보면은 그 모집 계획에 들어갔는데 네. 이게 청년농을 선발을 할 때 네. 그 예산 군 내에 있는 청년농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충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외지에서 18세에서 만 45세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스마트팜 임대를 하면서 거주를 옮겨서 저희 예산군으로 이렇게 주거를 옮겨서 인구 증가도 하면서 예산군에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충남형 스마트팜이 추진이 된 거기 때문에 꼭 예산 사람만 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삭교나 대술은 충남형이고 네. 그 위에 그 신양은 충남형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여기는 그러면은 예산 군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위에 여기도- 신양단지, 여기도 신양단지도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충남형이 마찬가지. 아니더라도 예. 충청남도에 예. 거주하는 예,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면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선발은 이제 그 아래와 같은 그 육성위원회라든지 모집 공고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제 질의는 이만하고요. 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그 농기계에 대한 반값 보조 사업은 거의 없어졌죠. 지금 그 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뭐 반값 보조 한 게 없죠. 저희는 그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있는 농기계 구입은 지금 농기계 구입을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뭐 그 보조 사업으로 들어온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반 맞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입이 된 거죠. 예. 뭐 보조받거나 할인받은 거는 없죠. 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공통으로 한 건 지방보조금 현황과 부서 관련 벼 직폐 재배 활성화로 대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서 규정하고 있고 본 의원은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재략 사유 그 다음에 부정사용은 없는지 이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관장님 이해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보조금 관련은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한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은 네.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활성화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 네. 우회요인 제어 전통 제조 발효 관리기술 시범 사업인데 네. 여기가 사업비가 3천만 원인데 집행액이 없어요. 네. 집행액이 왜 없죠 여기는? 지금 농산물 공동 가공센터 가공 활성화 포장재 지원 사업은요. 이게 저희가 농산물 공동 가공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농산물 가공 협동 조합이 이제 운영 주체가 돼서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 조합에다가 저희가 포장재 사업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해에는 이제 그 가공 협동조합이 총회를 거쳐서 해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 지원 사업을 이제 그 조합에다 준 거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하고 그냥 반납했습니다. 근데 반납액도 없어요 자료를 보면. 이게 여기는 예.
반납액이 이제 도비 사업만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요. 군비 이거는 순수 군비 사업이라서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군비 사업은 반납을 안 해? 근데 이게 지금 양식상 저희가 지금 보면은 그 밑에 의회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 발효 관리 기술 시범도 이게 총 7천만 원 사업인데 군비가 3,500이고 이제 국비가 3,500인데 이게 반납은 국도비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딴 부서는 반납액이 다 있고 국도비가 아니라 군비가 반납되는 걸 본의원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딴 부서는 군비로 해서 반납되는 게 상당히 여기는 않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예, 그거는 저희가 이게 아마 작성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까지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86조인가요? 네, 저 직폐 재배. 네, 86조. 예, 직폐 재배 확대 과정에서 저 기술보호 성과 현장 저는 그 안청 여부에 대해서 진단을 좀 제 나름대로 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직폐 재배 확대를 올해 2022년 6.6헥타르로 2024년 42.83헥타르로 24년 86.5헥타르로 25년은 139.76헥타르로 이 단계적으로 명대로 확대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가 2가구에서 56가구로 크게 증가하고 있네요. 네. 예. 그런데 파종기 또 균형기 등 균평기 등 농기의 보급과 제초제 생리활성제 등 투입제로 지원 중심의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별 생육 편차, 인물 확보 미흡, 조류 피해 대응 부족 등의 현장 문제가 현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기술 보급이 농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지 또 단기적 지원 사안으로 소진되고 있는 구조는 아닌지 우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진단 결과나 보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봤을 때 벼 직파 재배 사업은 그 지금 노동 그 연령이 농업 인구가 65세 이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모짜리를 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노동력 절감이나 이제 생산비 절감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25년도까지 이제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파 재배 기술이 지금까지 완전하게 정립이 됐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 나름대로 정립을 했는데 그거를 정립을 한 것을 농가들한테 이거를 실천하는 56농가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쫓아하는 농업인이 있고 또 어떤 농업인들은 또 이제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실천을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139헥타르 중에 101헥타르를 직파 재배를 이미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95% 정도는 성공을 했다. 근데 5%는 직파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미준수하고 물관리 소홀 때문에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직파 재배 생산성 추이 대비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예, 생산성은 2022년도에는 시바루당 524kg, 이양 대비 94%, 또 23년에는 이양 대비 98%,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이양 대비 102%로 이게 생산량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약간 줄었어요. 그렇지만은 효율성과 인건비 상승, 제초제 사용 이 부작용에 동반할 수 있는 이런 염려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단기적 성과 중심의 확산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내실화 농가 수익성 확보를 만회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 소장님께서도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반 기계 이양보다 이제 직파를 한 그 생산량이 더 높았잖아요. 이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은 102% 높았어요. 예, 102%로 높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농가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작년에 기계 이양보다 직파가 높아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고 직파 재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직파 재배는 이제 앞으로 반드시 확대를 해 나가야 할 사업이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내년도까지는 도비 시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시범 사업하고 국비 시범 사업을 저희가 따서 그거를 더 확대하고 또 그 시간에 이 직파 기술을 정립을 해서 농가들한테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지도를 해서 직파를 확대시켜야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세 번째로 직파 재배 확대에 따른 생태 환경적 관리 측의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파 재배는 이양 재배에 비해 초기 비용 절감, 효과는 있으나 임무 불량, 병충해 확산, 잡초 발생률 증가, 조립 피해 등 환경적 변수에 더욱 취약한 재배 농업 기술로 우리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특히 2025년 사업 중 들은 교관 자격증과 소득 지원이 있고 조류 유도 장비 운영 등 간접 조교사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후 관리에 연계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조류 피해는 저희가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철분 코팅을 하지 않고 이제는 벼를 싹을 틔워서 이제는 논에다 직파를 바로 했더니 그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논에 물을 말린 다음에 파종을 했더니 새들이 진짜 와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잡아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분 코팅을 해서 이제는 직파를 하고 물을 담수를 하는 거로 이제 직파 방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조류 피해는 이제 저희가 방지하는 거로 이제 기술 정립이 됐고요. 유도 장비까지. 예, 유도 장비까지 이제 사업을 통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방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잡초 이제 직파가 제일 어려운 게 잡초긴 한데요. 저희가 잡초를 어떻게 하면은 덜 나게 하는 게 이제는 직파 기술 지도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기술 정립을 이제 저도 이렇게 재배 기술 매뉴얼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월 중에 4월에 담수를 해서 발화를 시켜가지고 그 5월에 이제 제초를 하고, 또 이제 담수 썰애 작업한 다음에 담수를 한 다음에 거기다 초기 제초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파종을 한 다음에 벼가 발화가 되고, 또 피도 이제는 물을 담가 놓으면 피도 이제 2엽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때 중기 제초제를 이제 치는 거로 해서 피 잡는 방법까지 재배 기술 매뉴얼은 저희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매뉴얼을 농가들이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시범 사업을 내년도까지 꾸준히 이제 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직파 재배가 이제 많이 확산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직파 재배를 하는 농가가 30농가인데 지금 56농가가 하고 있잖아요. 직배가. 그러면은 시범 사업을 받지 않고도 실천하는 농가가 26농가가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시범 사업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직패하는 농가분들 몇 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그래서 본의원은
이 농가 주민들과 함께 제안을 들어보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벼 직파 재배 확대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중요한 대한농업 기술이 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추진된 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면적과 농가수의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생산성 유지, 병충해 대응, 경영 안정성 확보 등 직파 재배가 실질적으로 농가 기술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기술 보완과 현장 중심, 성과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직파 기술의 내실화에 중심을 두고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의원입니다. 네. 제가 요 직파 재배에 대해서 23년도에 그 시범 사업하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네. 봤는데 그때 당시 15농가였네요. 예. 예, 그 덕산에서 그 신성철 씨 그 논에 이렇게 할 때 봤는데 그 지금 이 직파 재배를 확산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 직파 재배 그 기계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는 문온 전파기가 센터에도 한 대 있죠. 세대 이제 직파 재배 확대를 위해서 세대가 있고요.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시범 사업이 1 개소당 2헥타르 추진하는데 3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 3천만 원으로 농가에서 직접 직파기를 구입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 예, 하는 보조 건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 보니까 이 평탄 작업하는 게 예, 균평기도 예, 그게 비싸더라고요. 예, 균평기도. 그 기계가 예. 예, 아까 우리 이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직파 재배로 인해서 확산을 하면서 이제 그 기계도 이제 보급이 더 돼야 될 거예요. 지금 57농가인가요? 56농가. 6농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그때 시범 사업할 때 봤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도 아마 그 기계를 좀 한번 더 구매 좀 하시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을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서 아까 설명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술 이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또 보편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의 말씀을 잘 하시네요. 꼭 직파를 심어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 옆에 심는 것, 직파 재배하는 것, 수확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재배를 안 해봤지만 옆에서는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파 농가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물 관리. 왜냐하면 이때쯤이면 물들을 다 떼잖아요. 네. 일반 벼 같으면 네. 다 떼는데 직파 재배 농가들은 7월 그래도 한 10일 정도는 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께서 그때쯤까지만 해도 물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알고 있죠? 예, 많이 네. 들었습니다. 네, 여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잘 돼서 7월 적어도 7월 한 10일쯤 해서 사실상은 일반 벼 같은 경우는 논을 말릴 때거든요. 네. 논을 말릴 때인데 직파 재배 농가는 그때쯤이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일반 직파는 가로살이 아니고 일반 직파는 저희가 5월 말에 파종을 해서 이제는 그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내려주는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이제 그렇게 5월 말에 파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로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6월 말 7월 뭐 이때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그 직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물과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7월 초순까지는 물을 보내달라 이제 요청을 하고 또 긍정적인 답변도 듣고 그리고 또 정 이제 안 되면은 뭐 펌프 그런 것도 활용하고 해서 직파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직파 농가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56농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금 의원입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는데 46조 네. 네 밑에서 하나 둘셋 번째 하단에서 세 번째 네네. 네 24년도에 우회유인제어 전통창 제조 발효 예. 관리기술 시범 사업을 했다가 관내 이제 사업자 대상 부재로 이렇게 사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할 때 이게 자체 사업을 해서 법인을 발굴해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에서 신청을 한 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네. 국비 사업을 신청을 해서 네. 다음 해에 저기 시범 사업 공고를 내서 그거를 하고 싶은 농가가 선정을 해서 이 농가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 그럼 사전에 그러면은 미리 이런 사업을 구상을 부서에서 생각을 하셨다면 사전에 좀 발굴을 미리미리 했으면 이런 반납 사례가 없을 테고 국비 받기도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에 국비가 이제 3,500이다가 군비가 7,000인데 국비는 반납을 지금 했어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국비 반납을 이제 추경 때 이제 국비 반납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난해. 예, 그 본 의원은 예. 여기가 좀 의아스러워서 7천만 원인데 예. 3,500은 반납액으로 3,500이 되어 있고 이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 국비 여기에 표시가 국도비만 저희가 표시를 해서 이렇고요. 군비도 이제 당연히 뭐 다시 반납된 거죠. 네, 예. 그래요. 저기 숫자는 현금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저기 착오가 안 되게끔 하려면은 연도별 그 소개 있죠. 네네. 소개. 예. 국도비에 이제 소개를 쭉 해서 그 연도별에 종계를 내지면은 이런 게 찾기가 쉬울 텐데 아마 누락시킨 거로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는 농업기술센터의 그 목적은 농업기술 보급, 전문 농업인 양성, 농업 정보 제공이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발전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그 노고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4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